우리가 이전 정부는 대책을 정말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단위로 규제를 또는 분기 단위로 규제를 냈어요. 네. 근데 이번 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세우잖아요. 네. 일주일마다 주 단위로. 일주일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감당이 안 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달 단위로 계산해서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세적으로 가는 방송은 초급매 네. 어디 얼마 떨어졌다 50% 떨어졌다 요 단지 초급매 나왔다 이런 방송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5억 네. 떨어졌다, 8억 떨어졌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규제 완화 그렇죠. 그죠? 예, 강남 빼고 다 풀었다. 그렇죠. 이런 규제 완화 방송이 그나마 좀 조회수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서울시에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그죠? 확정된 거죠. 예, 근데 이게 개발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발전 방향. 네. 근데 이거에 대해 관심이 상대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근데 이 계획이 우리 다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되면은 뭐 토정 비결도 보고 우리 정도 보고 그 보는 게 미래가 궁금하니까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2040 계획이라는 거는 정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래에 있을 그 얘기를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역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 뭐 주택, 기반 시설 이 계획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 초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기로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자, 이기로님. 그럼. 네. 지금부터 10분마다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기로님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확인해야 이기로님 되니까. 제일 먼저 나갈 수 있어요. 자, 김호우님. 네. 요즘 어떤 호재도 집값에 반영이 안 돼요. 이 하락장에는. 확실히 이 호재가 집값에 반영을 하지는 않는데 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회복할 때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 제일 먼저 회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급매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지역이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 서울시가 마음먹고 키우는 지역.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서둘러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 지역이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죠. 강남 빼고 규제 해제를 다 했어요. 용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강남 4구 하면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동이 빠졌어. 그럼 어디가 들어갔죠? 용산이. 용산에 들어갔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에서 강남 4구다. 네. 그러면 자, 용산, 서초, 강남, 송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동분들 섭섭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네.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둔촌 좀 아쉽겠어요. 그죠? 둔촌 그렇죠. 받으신 분들. 네네. 네, 좀 빠졌습니다. 강남 4구에서. 네.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그죠? 반응이? 네, 아니 일단 내용이 네. 대출 LTV를 엄청 완화를 많이 했잖아요. 70%. 그렇죠. 70%. 근데 막상 중요한 DSR은 그냥 내비뒀어.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수입 높은 분들만 좀 살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이 구입에 애로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네. 좀 전반적인 반등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죠. 그죠?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는 이걸 좀 중요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됐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강남 4구 외에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이 보통 이 분양가 상한제 있는 것들을 받으면 전매 제한도 있고 실제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수요자만 그 시장으로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건데 그게 풀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투자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분양권을 가지고 전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일단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는 거는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서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단지는 싸다.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초급매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쌀 수 있죠. 초급매도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싼 초초급매. 근데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은 초초급매가 아닌 급매 수준의 분양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게 분양이 되겠냐? 요즘 같은 시장에 급매로 내놔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즘 언제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기준에서 얘기해요. 전세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회복할 거다. 네. 그죠? 첫 번째가. 네. 근데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할 때 때. 그때 상승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는 게 2023년도 하반기에는 전세가가 반등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2024년도에는 금리가 무조건 떨어질 거다. 네. 늦어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 반등을 할 건데 급매로 나온 분양가가 소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시세대로 이제 분양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아파트 가격은 항상 그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럼 이 분양가가 나중에 분양이 다 되면은 오래된 아파트들, 저렴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요. 네. 이 분양가대로 그렇죠, 그렇죠. 나온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에 분양가대로 나온 아파트들이 피가 붙어서 이제 높은 금액에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하거나 분양이 되면은 10년, 20년, 30년 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 전반적인 시세 회복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서 요게 시장에서 분양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도 금매 위주로 회복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초금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나 싼지 그걸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김건대님 얘기한 금매나 초금매 해당되는 금액을 기회를 잡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거 한번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분양받기 좋아지는 여건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진짜로 나중에는 지금은 금매 수준으로 분양하고 나중에 시세대로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왜? 제일 먼저 회복할 지역을 알려드리니까. 청기누설.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장담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무릎 팍팍. 무릎 팍팍. 저희가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볼게요. 댓글 좀. 자, 금일몽님 알고는 있어요. 당장 살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여건이 개인적인 여건들이 이제 각자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장이 점점 돈을 버는 시장으로 좀 굉장히 가고 있어, 그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는 더 많이 가고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 여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한테는 기회 자체가 아예 돌아가지 않는 그런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사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진짜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이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금매라고 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줍줍줍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돈을 잃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항상 예전에 뭐 IMF 네. 때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지 카드 대란 이런 때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항상 보면은 자본가들이 줍줍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 제대로 된 어떤 수익을 가져갔고 그걸 지켜보던 일반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경꾼이 돼 와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었죠. 야피님께서 취득세가 아직 높아서 매수 결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취득세에 대한 이제 혜택 감면이 나오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줍줍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이제 2주택까지는 이제 일반 세율로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3주택, 4주택 되시는 분인가 봐요, 예피님은. 근데 3주택 그렇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최고 세율 대비해서 절반인 6% 정도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85%를 감면받으니까 오히려 일반 과세 되는 것보다 더 낮은 세율로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셔도 되니까 그 부담은 많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전 정부는 대책을 정말 많이 내놨잖아요. 많이 내놨죠. 그래서 보통 한 달 단위로 규제를 또는 분기 단위로 규제를 냈어요. 네. 근데 이번 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세우잖아요. 네. 일주일마다 주 단위로 일주일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감당이 안 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달 단위로 계산해서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 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도 야, 이 분위기면 거의 구정전에. 그거는 좀 어려운 게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 통과가 2월 달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되자마자 또 주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야, 여러분들이 요 금리의 인상이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네. 좀 약간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 아직도 높아서 매수 결정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이 취득세가 조금이라도 변동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신 다주택자들은 네. 그럴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